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며칠 전 해외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 아시아 디아스포라 포럼 아시안 아이덴티티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아시안인으로서 글쓴이가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나는 한국의 미디어에 대해 고마움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만에 한국 문화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점은 한국 미디어가 실제 아시아인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이 서구권의 아시아를 대변하는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제 생각에 이제는 분명하게 한국이 이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일본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서구권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시아계 여성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경우에도 패티시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애니메이션은 백인처럼 보이는 캐릭터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거의 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일본의 미디어들 또한 백인처럼 보이는 캐릭터만 취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슈퍼마리오, 메탈기어 솔리드, 파이널 판타지 등등 셀 수 없이 많죠. 반면 한국은 실제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대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아시아인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남성들은 분명히 동의하실 텐데요. 솔직히 K-팝과 한국 미디어의 등장 덕분에 아시아계 남성들에게 데이트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 K-팝 스타처럼 생길 필요도 없어요. 한국 문화와 미디어는 실제로 많은 여성들에게 아시아 남자도 데이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한국, 중국, 일본의 소프트 파워의 방향과 체감 영향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것인데요. 우선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중국은 분발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윗세대 한국인들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메이드 인 홍콩 소프트 파워를 우상화하며 자랐다. 몇몇 좋은 영화와 음악이 당시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런 유행은 급작스럽게 사라져버렸어. 그러더니 90년대 후반, 겨울연가, 엽기적인 그녀, 가을동화 같은 몇몇 K-드라마가 입소문을 타고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지. 그게 오늘날 한류의 시작이었다. 난 중국에게 실망했어. 딱히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어. 최근이든 나중이든 변화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중국의 시스템이 창의적인 분야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 경제에만 집중할 뿐이지. 하지만 어쨌든 난 한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분야에서 계속 잘 나가기를 바라겠어. 한 사람은 심지어 중국이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중국보다 한국이 중국인들을 돋보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니까? 한국의 K-팝 스타 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홍콩, 대만, 캐나다 등등 각국에서 온 중국계더라고. 잭슨 왕처럼 엄청 유명한 아시아인들 몇 명은 한국과 K-팝 덕분에 유명해질 수 있었어. 하지만 곧 중국은 잊히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행보와 비교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린 것인데요. 많은 이들은 그간 아시아인에 대한 정체성을 외면해온 일본의 콘텐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모양인지 진지한 장문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야카와 세슈를 빼고 일본을 논하면 섭섭하지. 그들이 1차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건 나약하게도 백인 숭배나 하는 콘텐츠였어. 한국의 미디어는 자신들에게 맞는 남성의 매력에 대해 독자적으로 컨셉을 잡아가고 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게다가 그들은 전통적으로 멋진 남성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해. BTS는 더 이상 아시아인만의 남성상이 아니야. 미국에서 저스틴 비버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남성상이 됐어. 일본은 그렇게 큰 문화적 영향력을 누려왔으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아시아인을 전혀 대변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서양인들한테 어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화적 영향력을 누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지. 애니메이션은 아시아 전역에서 한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지. 하지만 요새 인기가 정말로 식어가고 있어. 요새는 그런 문화를 약간 오타쿠라고 생각하게 됐어. 90년대 애니메이션 아키라와 스튜디오 지브리 시대엔 대부분 아시아인 같은 캐릭터였던 것이 현재 완전 백인 같은 모습의 캐릭터로 바뀌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요새 새로 나오는 애니메이션 모두 그냥 똑같은 그림체, 똑같은 캐릭터로 보여. 정확해. 이 문제를 깨달을 만큼 의식이 깬 사람들이 생겨서 정말 기뻐. 난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인들과 많이 어울리거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90%가 일본을 사랑하지. 걔네한테는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리고 K-팝에 대해 일본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기를 추천할게. 걔네가 K-팝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왜냐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해서래. K-팝도 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30년을 해도 실패했던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거야. 한편 일본에 대한 아시아계 여성의 분노는 더더욱 심각하다며 일본의 미디어를 맹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아시아 남성에 대한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시아 여성으로서 나는 일본이 해놓은 짓이 정말 혐오스러워. 일본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를 지들 멋대로 길들여버렸어.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순종적일 거란 편견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그건 분명 일본 포르노가 아시아 여성을 그런 식으로 그려놔서 그렇게 된 거야. K-드라마를 보면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실제 인간으로 그려져 있어. 다른 아시아계 여성들,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라오스인 등등 모두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아시아계 여성은 순종적이고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냐고? 아시아 여성들은 순종적인 포르노스타가 아니야. 우린 사람들이 성적 판타지를 갖는 어린이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내가 맹세하는데 아시아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편견은 일본 포르노 때문이야.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일본 미디어에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은 항상 엄청나게 순종적이고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들은 10살짜리 어린이처럼 깔깔대는 모습으로 나오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여담으로 나는 일본의 미디어가 절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점점 줄고 있지. J-팝 가수들은 그냥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춰. 유튜브에 유명한 J-팝 스타 왕자님 공주님들을 찾아보고 K-팝 혁명을 불러온 BTS와 비교해봐. J-드라마도 최근 완전 별로지. 그들의 카메라 워크는 완전 구식이고 연기자들은 연기를 못해. 나는 탐포포 같은 옛날 일본 영화를 좋아했어. 하지만 요즘 일본은 더 이상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해. 솔직히 일드보다는 중국 드라마가 훨씬 재밌을 정도야. 이 외에 네티즌들끼리 K-무비라면 좋지만 K-팝은 별로다. K-팝은 별로지만 K-힙합은 끝내준다 등등 각자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댓글들도 있었는데요. 모두가 느끼듯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몇 년 새 급상승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이 왜곡된 편견을 일부라도 벗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에 어쩐지 뿌듯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선한 영향력으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